잘 쉬다 왔습니까? 이제 3번 주제 대칭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먼저 대칭이라는 것은 어떤 축을 기준으로 왼쪽이나 오른쪽이 똑같이 생겼을 때 이것을 어떤 축에 대한 대칭이라고 했지요. 대칭, 왠지 회전했을 때 유지가 되는, 뭐가 유지가 되는? 형상이 유지가 되는 느낌이야. 그러면 점을 대칭하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여기다 그림 그려볼까? 제가 X축과 Y축으로 이루어진 좌표 평면을 하나 그렸어요. 이 점의 이름을 3,2, 순서상을 3,2라 정하고 점의 이름을 A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첫 번째 대칭할 것은 점 A를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킬 거야. 대칭을 시킨다는 것은 이 Y축을 기준으로 A점과 똑같은 점이 지금 하나 여기 찍힌다는 거예요. 이미지는 Y축을 기준으로 회전이 되고 있는 거야. 그러면 A라는 점이 Y축을 따라 이렇게 회전이 되어서 XY 평면에 이렇게 박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A점의 X좌표가 3이었는데 왼쪽으로 대칭이 되니 마이너스 3이고 Y좌표는 변함이 없으니 Y좌표는 2가 되어서 이 점의 이름을 B라고 한다면 B의 순서상은 마이너스 3,2가 될 것이야. 다시 B를 이제는 점 B를 X축 대칭을 시켜볼게요. 그럼 이제 이미지는 X축을 기준으로 회전이 되고 있는 거야. 회전? 그럼 B가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되고 있는데 XY 평면에 박히는 점은 여기겠죠. 그렇다면 이 점의 이름을 C라고 한다면 C의 순서상은 마이너스 3,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겠지요. 마지막으로 3번 점 C를 다시 Y축 대칭시켜 볼 거야. 그러면 다시 Y축을 기준으로 회전이 되고 있는 느낌이죠. 이렇게 회전이 되고 있어. 그러면 XY 평면에 박히는 점은 여기가 되겠지요. 이 점의 이름을 D라고 한다면 D점의 좌표는 3,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선생님, 그러면 A점을 X축 회전 대칭시키면 점 D랑 같은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 선대칭에 대한 이미지를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점 A와 C의 관계를 볼 거예요. 점 A를 내가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점 A를 점 O에 대한 점대칭을 할 거야. 하필 이 점 O는 원점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이거를 원점 대칭이라고 특수하게 부르는데 원점 대칭은 지금 A와 O 사이가 이렇게 되어 있지. 그러면 방향과 크기가 같은 반대편에도 점이 대칭이 되어 있어야 해. 그럼 결론, 점 A를 0,0에 점대칭 시키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원래 점은 3,2였어. 점대칭을 했더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되었습니다. A에서 점대칭을 시켰죠. 그러면 하나 예시 더 들면 점 B를 점 O에 대한 점대칭을 하자. 아까랑 차이점이 뭐냐면 아까는 Y축, X축 대칭이죠. 이 친구들은 어떤 선에 대한 대칭이라서 선대칭이라 부르고 지금 하는 것은 점에 대한 대칭이라서 점대칭이라고 불러. 점 B는 여기 있죠. 점 O는 어디 있었습니까? 여기 있죠. 그럼 이렇게 선을 그어봐. 그러면
크기와 방향이 같은 곳에 다른 점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점 B의 좌표는 원래 마이너스 3,2였습니다. 그런데 점대칭된 점의 좌표는 3,-2가 되겠죠? 이 두 가지 예시를 한번 볼까? 점 A를 점대칭 시켰습니다. 부호를 잘 보세요. 좌표에 전부 마이너스가 붙어버렸지. 그 다음 B를 원점 대칭했습니다. 원점 대칭. 그랬더니 원점 대칭을 하면 좌표의 부호가 전부 반대로 되어버리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 점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시켰습니까? 원래 A, B라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됩니다. 여기까지 선대칭과 점대칭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드렸어요. 선대칭은 축을 기준으로 회전하고 있는 느낌이고 점대칭은 그 점과 점 사이를 크기와 방향이 같은 어떤 직선으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호적인 관점에서는 원점 대칭을 시켰다. x, y 좌표의 부호가 반대다.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잠시 치워둘게요. 굿. 자, 1번. 점 P가 주어졌어. 마이너스 2,1. 문제 1번. 대칭을 시키는데 X축 대칭이야. 머릿속에서 이미지를 그려요. X축은 가로축이죠. 가로축을 대해서 회전이 되고 있어. 그러면 마이너스 X좌표는 유지가 되고 Y좌표가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점의 이름은 Q가 되겠죠? 2번. 점 P를 Y축에 대해서 회전시키고 있는 이미지야. X좌표만 바뀌겠죠? 원래 마이너스 2였으니 X좌표가 2가 될 것이야. 그러면 점 R의 좌표는 2,1. 그 다음 점 P에 대하여 원점에 대하여 점대칭이야. 이미지를 볼까? 일단 답부터 구하면 원점 대칭은 좌표의 부호가 반대가 된다고 했죠. 이미지를 봅시다. X축, Y축을 그려서 좌표 평면을 만들었어. 점 P는 마이너스 2,1에 여기 있습니다. 원점은 여기 있죠. 이 둘을 이으면 이렇게 되어 있지. 그러면 원점 대칭입니까? 반대로 가야 합니다. 그럼 이 점은 X좌표가 2가 되고 Y좌표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2, 마이너스 1. Q 2번 풀게요. 점 A와 B가 원점에 대해 대칭이래요. 어떤 정보를 준 겁니까? 좌표끼리 부호가 반대야. 즉 A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3이 나와요. 그럼 A는 원래 마이너스 3이었고요. 그 다음 2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B가 나와요. B는 마이너스 2라는 소리지. 반대는 안 됩니까? 됩니다. 3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A, 마이너스 3. A는 마이너스 3. B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2. 그래서 B가 마이너스 2. 넘어갈게요. 3번. 점 2,3과 X축, Y축에 대해 대칭인 점을 각각 QR이라 한대요. 이 문장의 뜻은 P를 X축 대칭시켰습니까? 그 점을 Q라고 하고요. Y축 대칭시켰습니까? 그 점을 R이라고 한대. 그것을 문제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점을
x, y축에 대해요. 대칭시켰는데 각각 QR이야 순서가 중요해. x축, y축, QR 이런 식으로 순서가 정해졌어. 그때 삼각형 넓이를 구하래요. 1번 QR의 좌표를 각각 구하여라. P부터 점을 찍읍시다. 2,3은 여기 있죠? P를 X축 대칭시켜. 여기 회전시켜. P가 여기 각이겠죠? Q. 여기가 Q야. R은 어디 있어? Y축 대칭시켜. 여기 있겠죠? 여기가 R. 그러면 PQR 삼각형은 눈으로 본다면 이렇게 생겨 있겠지. 밑변 높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1번 문제 Q점의 좌표는 2, -3, R점의 좌표는 -2, 3. 세 점 PQR을 평면 위에 나타내었고요. PQR의 넓이를 구하래. 봅시다. 당연히 이 한 칸은 1을 의미하겠죠? 그러니 여기 가로라는 것은 총 4칸이 꽂혀 있으니 지금 여기가 4. 그럼 여기는 6이 되겠죠. 그러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12가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4번 그래프의 뜻과 이해. 또 새로운 내용이네. 여기는 어떤 수치적인 개섭보다는 그래프가 주어지면, 그래프라는 것이 주어지면 그것을 눈으로 해석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작업이 중요한 파트야. 자, 단어 공부부터 합시다. 변수? 변수라는 단어가 있네. x, y와 같이 변하는 값을 나타내는 문자입니다. 변수는 애초에 문자예요. 문자인데 변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문자를 변수라고 하자. 그러면 변하지 않는 것을 상수라고 하는데 상수는 문자도 될 수 있고 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래프의 뜻을 볼까요?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좌표 평면에 점이나 직선이나 곡선의 그림으로 그린 거야. 그래프라는 것은 두 변수 사이 관계를 어디에 그렸어요? 좌표 평면에 그렸어요. 무엇으로 그렸습니까? 그림으로 그렸는데 이 그림은 점이나 직선이나 곡선을 의미합니다. 자, 예시를 들어볼게요. 책에 있는 예시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릇에 얼음을 넣고 가열해. 녹은 물의 온도를, 물이 녹겠죠? 그거를 1분 간격으로 측정했대. 1분마다 온도계를 갖다 댔어. 가열한 지 X분이 지났을 때 물 온도를 Y라고 부른대. 그러면 변하는 값은 X가 되는 시간 같은 거고 변하는 값은 온도가 되는 거야. 그러면 X와 Y의 사이의 관계, 두 분과 온도 사이의 관계는 표와 같겠죠. 0분이야. 얼음이 0도야. 1분이 지났어. 물이 20도가 되었대요. 2분이 지났어. 물이 40도가 되고 3분이 60, 4분이 80, 5분이 100이야. 두 변수가 지금 시간이라는 분과 온도라는 도시로 나타내져 있죠. 이것은 두 변수 사이의 관계입니다. 이거를 좌표 평면에 점으로 표시할 수 있겠지.
이 친구들을 어떻게 읽습니까? 0,0, 1,20, 2,40으로 읽을 수 있어. 그럼 좌표가 6개 주어졌죠? 점을 6개 찍을 수 있어. 좌표 평면에 점을 찍습니다. 0,0, 1,20, 2,40, 3,60, 4,80, 5,100. 이으면 안 돼요. 지금은 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두 변수, 분과 도씨를 좌표 평면에 점이라는 그림으로 나타냈죠. 그랬을 때 눈으로 보고 있는 이것을 그래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그래프를 보고 눈으로 해석하는 의미 부여 작업이 중요해.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 예시를 들어요. 예시. 내가 축을 그릴 때는 여기에 문자를 잘 적으라고 했죠. 여기서 x의 의미를 부여할 거야. x는 시간이 될 것이고 y는 빠르기인 속력이 될 거야. 만약에 그래프가 이런 직선으로 생겼습니다. 어떤 의미 부여를 하면 되냐면 시간이 지난다는 것은 x축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내가 시간의 단위를 1시간으로 해볼게요. 그럼 이 점의 의미는 시간이 0일 때 속력이 0이라는 소리야. 만약에 시간이 1시간이 되었을 때 속력의 단위를 분속 미터라고 할게요. 내 말을 잘 들어봐. 그래프를 읽는 게 중요해. 그러면 x도 잠시 상황 세팅을 좀 다시 하겠습니다. 미안해. 초기화해. 초기화했죠. x축을 분이라 하겠습니다. y축을 속력의 단위로 잡았고 분속 미터라고 할게요. 분속 미터. 그랬을 때 펜이 왜 이렇게 두껍나 했더니 두께가 8이었어. 분속 미터를 y로 잡았어. 빨리 할게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그럼 얘는 시간이 지날수록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걸로 의미 부여를 하시면 돼. 만약에 제가 이 점의 좌표를 이렇게 줬어요. 여기는 1,1, 여기는 3,3이야. 의미 부여만 합시다. 1분이 지났을 때 속력이 분속 1m, 3분이 지났을 때 속력이 분속 3m라는 뜻이야. 즉, 좌표 보지 말고 그림으로만 보세요. 시간이 지난다, x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오른쪽으로 갈수록 y가 점점 커지고 있죠. y는 속력이야. 속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해석하시면 돼. 그 다음,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다고 해봐요. 의미 부여를 합시다. 속력은 변하나요? 일정하나요? 일정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y의 값이 일정해요. 전부 다 같은 y 좌표를 갖고 있죠. 속력이 일정하다는 소리야. 그 다음,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있어.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y 좌표가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속력이 줄어들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프가 주어지면 의미 부여만 잘하면 됩니다. 문제 바로 풀게요.
자, 여기 매스 노트 있는데 문제 풀기 전에 하나만 하겠습니다. 역시 그래프를 읽을 때는 그게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부터 판단하세요.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그런데 증가하는 것도 여러 유형이 있어요. 눈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증가한다. 이렇게 증가할 수도 있겠죠? 이것은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는 거야. 증가라는 것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로 올라가면 증가겠죠? 그런데 증가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증가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얘네는 증가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얘네 둘은 일정하지가 않은 거야. 일정하고 싶습니까? 직선이어야 합니다. 그지? 자, 증가의 케이스가 3개 정도가 있었으면 감소의 케이스도 3개 정도 있겠죠? 눈에 잘 보이게 좀 구별을 시켜줄게요. 감소의 케이스도 3개 정도가 있어. 감소합니다. 첫 번째, 직선으로 오른쪽 아래로 가고 있어요. 일정하게 감소하는 거야. 일정하다는 건 직선이란 걸 말했죠. 그런데 감소를 이렇게 감소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감소할 수도 있어. 그지? 얘네 둘은 감소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일정하지가 않다는 것이야. 그죠?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문제 풀어봅시다. 재현이 강낭콩 심었어. X일 후 식물의 키를 Y라고 했어. 그럼 여기 날짜라는 건 변하는 값이죠? 키라는 것도 변하는 값이죠? 그냥 이 X와 Y를 변수라고 부르겠다고요? 그러면 이 변수 X와 변수 Y의 사이의 관계를 표로 나타냈지. 어떻게 X입니까? 1일일 때 1cm, 2일일 때 3cm, 그지? 그러면 1,1, 2,3 순서쌍을 구하고 있습니다. 3,4, 4,6, 5,8로 순서쌍으로 나타낼 수 있지. 그러면 이 좌표 평면 위에 이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어래. 그럼 여러분들 지금 순서쌍이 주어졌으면 점이라는 뜻이에요. 점을 몇 개 찍으면 돼? 5개 찍으면 됩니다. 1,1, 2,3, 3,4, 4,6, 5,8 이으면 안 됩니다. 점으로만 나타내세요. 자, 마지막 페이지. 그래프는 눈으로 보고 해석만 잘하면 돼. 1번 고 양초에 불을 붙여 경과 시간 x에 따른 남은 양초의 길이. 상상합시다. 양초에 불을 붙여. 양초가 녹겠죠? 양초가 녹습니다. 양초의 길이는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어요. 그러면 줄어든다는 것은 감소하는 거지. 오른쪽으로 갔을 때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가야 해. 그러면 기역과 니은이 오른쪽으로 갔을 때 아래로 내려가고 있어. 근데 양초의 길이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나요? 안 되겠죠. 얘는 그래프의 모양이 니은이 되겠지. 감소하면서 일정하게 감소하고 있을 거야. 2번 배구공을 지면에 던졌어. 지면이라는 것은 땅바닥입니다. 경과 시간, 지난 시간 x에 따른 지면으로부터의 공의 높이야. 여러분 공이란 걸 아시죠? 공을 땅바닥에 던집니다. 그러면 땅바닥에 닿았다가 다시 튀었다가 다시 땅바닥에 닿았다가 튀었다가 반복하면서 결국
당에 멈춰 있게 되겠죠. 누구를 하고 싶습니까? 기억을 하고 싶은 거 맞죠? 자, 여기서 대충 모양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야. x가 시간이고 공의 높이가 y지. 그래서 공의 높이가 여기 있다가 아래로 갔다가 다시 튀었다가 아래로 갔다가 튀었다가 아래로 갔다가 그러니까 기억이 되는 거예요. 이 모양 따라서 그래프를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자, 3번. 자전거 탄 X에 따른 소모되는 열량.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X시간 탔어. 열량이라는 것은 마치 여러분이 에너지를 쓴 거야. 흔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칼로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쓴 에너지는 많겠죠? 그러면 일정하게 증가할 수도 있고 이렇게 증가할 수도 있고 이렇게 증가할 수도 있는데 지금 남은 보기가 디귿이니까 답이 디귿이 되겠네요. 자, 2번. 문제 잘 읽어. 잘 읽는다는 것은 문자의 의미가 뭔지 보는 거야. X의 의미는 시죠. Y의 의미는 습도죠. 그지? 읽었어. 이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오른쪽 그림이 된대. 1번 9시의 습도는 몇 %인지 구하여라. 9시입니까? X가 9라는 소리지. X가 9라는 소리야. X가 9일 때 좌표가 얼마입니까? 9,40이래. Y는 40이야. Y는 습도죠. 답이 40%. 습도가 증가하는 것은 몇 시인지부터 구하여라. 습도는 Y죠. 증가하는 것은 Y가 위쪽으로 올라가야 증가하지. 그래프를 잘 봅시다. 시간이 지날수록 15시까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Y만 봐. Y만 보라고. Y는 아래로 내려가고 있어. 그런데 15시를 기준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Y의 값이 올라가고 있죠. 이걸 한꺼번에 보면 X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Y가 올라간다?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15시부터 습도가 증가하겠고요. 3번. 문제를 읽자. 집에서 2km 떨어져 있는 병원에 다녀온대. 출발한 지 X분이야. 문제를 읽는다는 건 X가 뭔지 보는 거야. 분, 시간을 의미하죠. 그리고 Y가 뭐입니까? 집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Y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동 거리 아닙니다. 집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야. 병원에 가 있으면 떨어진 거리가 2km. 다시 집으로 오면 떨어진 거리가 0이야. 그럼 문제 읽자. 병원에 도착하는데 걸린 시간은 몇 분인지 구하여라. 병원에 도착했습니까? 집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2라는 뜻이야. 그래프를 봐요. Y가 2가 되는 지점이 20분이겠죠. 그 다음 병원에 몇 분 머물렀습니까? Y가 2를 유지하는 이 X축의 시간은 20분부터 60분까지죠. 60분 동안 있는 게 아니야. 20분부터 60분까지 Y가 2로 유지되었지. 그래서 40분이야. 그 다음 민지가 집에서 출발하여 병원에 다녀오는데 걸린 시간. 읽히나요? 병원으로 출발 20분. 병원에 계속 있었어 40분. 다시 집으로 왔어. 총 80분이야. 자, 마지막. X, Y와 같이 변하는 어쩌고 저쩌고를 변수라고 하죠. 다시 말합니다. 변수입니까? 문자입니다. 두 번째,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좌표 평면 위에 점, 직선, 곡선으로 나타냈다. 그것을 그래프라고 한다. 세 번째,
두 양 사이의 관계를 좌표 평면 위에 그래프로 나타내면 두 양의 변화를 알 수 있다고 배우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그래프와 비례 첫 번째 파트 개념 강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